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예요. 지난주에 ADHD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뇌가 달라요 라고 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DHD는 뇌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뇌가 다르대요. 뇌가 다르고 전두엽과 뇌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이 다르대요. 그래서 집중을 못한대요. 뇌가 달라서 자극에 반응하는 억제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거나 그래도 지금 나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자극에 억제하는 능력,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억제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습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습득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습득이 효율적이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자꾸만 실패하는데 재미가 없지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릴 때는 10번 넘어져도 히?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몇 번 하시면 화나세요? 저는 보통 3번이면 폭발하던데, 그래서 요새는 10번에서도 안 되면 폭발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 뭐라 그러죠?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보통 3번이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미도 없는 걸 앉아 있는데 계속 실패만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기 싫죠. 재미가 없으면 더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도파민이 조금 다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 체계가 좀 달라서 재미가 없으면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건 뇌의 문제예요. 집중 못해요. 습득이 안 돼. 재미가 없어요. 이걸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뇌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돌면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치료사는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하면요. 일단 참는 연습. 참는 것도 연습이다. 참는 것도 연습이다. 참는 것도 연습이다. 지금 오는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못 참아요. 머리에서 생각나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바로. 필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사인을 잡았어요. 얘가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먼저 돌리더라고요. 제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보통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는 것도 그러면 연습이다. 참는 것도 연습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10번쯤 찾는 것도 연습이다 하고 나면,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자, 2분 줄게. 그러면 이제 막 그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다 하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참는 것도 연습이다. 참는 것도 연습이다. 이거를 둘이서 주고받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들면 네가 먼저 참는 것도 해. 내가 연습이다 해줄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먼트를 노티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는 그 타이밍을 본인이 알게 해주고 싶어서 참는 것도 하면 내가 연습이다 할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까지 안 가고 벌써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화술로 하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참는 것도 하고 연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고개를 들면서 참는 것도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참는 것도 하면 네가 연습이다 하는 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에 설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업 시간에 방해가 많이 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ADHD가 아니고 주증상은 자폐예요. 자폐인데 굉장히 그 고기능 자폐라서 그런 ADHD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필터링이 전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여자아이들 치마도 들쳤겠죠. 싫은 소리도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해요. 이게 참는 거랑 기다리는 게 일맥상통인데, 그 참는 거는 하고 싶은 거를 참는 거고, 기다리는 거는 이거를 지금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보통, 그래서 기다리는 거 영화 중에 뭐였죠? 스탠바이 뭔데? 잠깐 찾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아갔고요. 다시 왔고요. 기다리는 연습 지금 못 기다려요. 지금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이런 성향들을 바꿀 수 있도록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이제 치료사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이라는 거, 주의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럼 치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음악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가 제일 문제잖아요.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데는 거긴데, 오늘 해답을 다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책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몇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활동들이 있어요. 그 활동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요. 몇 가지 테스트를 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게 스트룹 테스트라는 건데요. 스트룹 테스트라는 건 이미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단어와 단어를 단어는 레드라고 나오는데 단어를 쓴 거는 화이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레드라고 써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고 이제 그런 작업까지 필요해서 삼중고인데요. 단어의 의미, 레드라는 의미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의 색상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스트롭 이펙트 같은 거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 처리예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목적은 자동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옐로우를 뭘로 썼죠? 옐로우라는 글자의 의미는 노란색이지만 글자는 뭘로 썼죠? 글자는 화이트로 썼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 이게 온라인이 있었는데요. 어도브 플래시가 안 되면서 지금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해보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린을 뭘로 썼죠? 그린을 레드로 썼죠. 그러면 그린을 레드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연히 이렇게 나왔는데 레드를 레드로 썼죠. 그럼 이건 쉬워요. 이거는 자동으로 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해봤으면 하는 테스트는 이 테스트예요. 셀렉티브 어텐션, 선택적 주의력. 주의력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셀렉티브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강의 끝나고 가서 해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나중에 제가 그 카드로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해보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까만 옷을 입은 사람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았냐를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에만 집중하세요.
그 테스트를 해보실 거고요. 꼭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주의력의 5가지 하위 영역이 있는데요. 이걸 초지교 선분이라고 제가 짧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리듬 음악 그리고 뇌라는 노란색 책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꽂아놨네. 여기 있네. 마이클 타우트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게 이게 리듬 음악 그리고 뇌, 이 책에 317쪽에 있고요.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오늘은 초지교 선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초지교 선분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지교 선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초지교 선분, 여기 이미 답이 나왔네요. 초점 주의력, 지속 주의력, 교대 주의력, 선택 주의력, 분할 주의력이에요. 자, 이게 밑으로 가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동들에 따라서 더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대 주의력이 절대 안 돼요.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주의력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불빛을 향해서 이거를 1시간 동안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해요. 이 재미없는 걸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거 지속적 주의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동차 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놀 수 있으세요? 저 못해요. 저 5분도 못해요. 이거 지속 주의력이에요. 그리고 초점 주의력, 어떤 거 하나에 휠이 꽂혀서 그것만 하는 게 초점 주의력인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ADHD는 저 지속 주의력 안 돼요. 어느 거 하나에 지속하는 주의력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설명드리면, 한 가지 자극, 아이고 죄송해요, 막 뒤로 가고 있어. 초점 주의력은 촛불이 있으면 촛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 어떤 거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이런 거 하시는 게 사실은 초점 주의력이에요. 그 다음에 초점 주의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지속 주의력. 한 가지 자극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 가지 자극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가지 자극에 저는 영화만 계속 잘 못 봐요. 이게 제가 아프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제가 네. 제가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하루 온종일 누워있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날이나 테레비를 정주행이 가능해요. 아니면 테레비만 보고 있지는 잘 못해요. 뜨개질을 하던가 딴 거를 해야 돼요. 제가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 저 지속주의력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교대주의력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텔레비 보시면 앵커들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려요. 그거는 텔레비 방송국 지금 카메라가 2대가 보이잖아요. 저 카메라에 위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이제 다른 카메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신호고요. 그러면 다른 카메라가 ON이 되면 거기에 빨간색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이쪽으로 돌려서 그쪽에 카메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교대주의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쪽 자극에 집중하고 있다가 저쪽 자극에 집중하는 걸 교대로 할 수 있는 게 교대주의력이에요. 이게 주의력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주의력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주의력. 그래서 아까 제가 하고 오시라고 그랬던 이 테스트, 셀렉티브 어텐션, 선택적 주의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색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얀색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셀렉티브 어텐션이에요. 자, 그리고 분할 주의력은 남자들은 잘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자들은 음식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애기 보면서 다 되죠. 남자들은 한 번에 할 때 한 가지만 해야지 여러 가지 시키면 화내잖아요. 분할 주의력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주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초지교 선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점, 지속주의력, 교대주의력, 선택주의력, 분할주의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ADHD 아동들이 가장 안 되는 거는 지속주의력,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주의력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분할주의력은 잘 돼요. 분할주의력은 잘 되는데 오히려 이제 지속 하나에만 집중하거나 선택한 거에만 집중하는 거, 요건 좀 어려워요. 특히나 선택주의력 같은 경우엔 방해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해 자극을 물리치고 그거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선택적 주의력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는 저 5가지를 다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ADHD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주의력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폐 같은 경우에는 교대 주의력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5가지를 활동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보통 우리가 럭셔리하게 2명씩 세션을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엔 인턴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만들어서 혼자 세션을 진행하실 수 있게 혼자 생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고민을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고민을 안 하시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이 드시겠지만,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초점주의력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지속주의력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교대주의력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리고 잘못 만들면 딴 걸로 가요. 나는 선택이라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분할인 줄 알았더니 선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